이제 파크가 이제 야구장이죠. 야구장이 펌베리 플라이라는 그죠? 플라이라는 이제 프로페셔널 마이너 구단이네요. 구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거겠죠. 펜이라는 데다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펌베리 플라이라는 데도 치고. 근데 일단은 그 아파트를 어느 날 나오는데 나오자 이제 페니가 결국은 머리에 이제 공이 맞았네요. 데니스라는 사람이 이 선수가 친 이 볼이네요. 플레이어니까 게임에서 아마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집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공이 넘어서 온 그런 내용이겠죠. 이어서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장에서 어떤 선수가 어떤 직업 선수든 여기서 보게 되면 프로페셔널이니까 직업 선수예요. 직업 선수가 경기 도중에 야구공을 쳐서 결국은 날린 거죠. 홈런이겠죠. 홈런인데 결국은 이제 우연치 않게 건너편에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 펜이라는 여성의 머리에 맞은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죠. 상대방은. 자, 그렇다면 이제 금방 요거 딱 보면 알죠. 이건 네글리전스라는 게 금방 나오겠죠. 일단 펌베리라는 플라이라는 사람이 여기 야구구장에서 대표가 될 거고, 거기에 종사원이 데니스라는 이제 선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피해자는 펜이라는 사람이 될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봅시다. 파크 근처에 이제 있는 그 옥스트리트라는 게 쭉 그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싱글 패밀리 홈으로 쭉 이제 아마 쭉 단일 가족의 그런 아마 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20년 동안에 이 홈이 결국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스토어나 또 아파트먼트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뭐가 차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옥스트리트라는 그런 쪽에 이제 보행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것은 뭘까요? 이제 그동안의 변화로 봐서는 그 전에는 이제 사람이 거의 많이 살지 않을 때는 결국 봉이 쳐서 넘어오더라도 이렇게 사람의 만질 확률이 적었지만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주의 의무가 커진 거죠. 과거의 주의 의무하고 현재 주의 의무가 이제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드업 케어라는 게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하나 그 패러그래프를 읽으면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페니를 친 그 공 자체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홈런이죠. One of the longest had been hit at the park since construction 40 years. 40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쳤던 볼 중에서 가장 길게 쳤던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이 구장에서 기록이 하면 불과 펜스를 넘긴 거죠. 펜스를 넘긴 공이 과거에 한 30건 정도 됐고, 과거에. 그 중에서 이제 볼의 15, 반 정도네요. 반 정도가 이제 그 구장에서 옥스트리트 쪽으로 나와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봐서는 40년 동안 30개 볼 홈런 볼이죠. 그 이제 어떤 펜스 같은 데 넘겨가지고 이제 넘긴 볼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그게 사람에 맞으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빈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근데 그 구장이라는 게 10foot high fence라는데 이렇게 이제 높이 쌓여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볼까요? 구장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주위에 이렇게 이제 펜스가 이제 이렇게 쌓여 이렇게 있겠죠. 펜스가 해가지고 이제 공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10 foot high fence니까 10 feet high fence죠.
이게 이제 프랑스 선수학생 때 이제 결국은 구장을 건설할 때 이제 진 오래된 그런 구장이겠죠. 플라이스 리그에서 이제 클럽에서 소유하는 볼팍 중에 하나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다른 이제 볼팍 결국 야구장들도 플라이에서 이제 리그에서 갖고 있는 볼팍들도 야구장들도 결국은 다 유사한 형태겠죠. 구조상은 similar type, identical height 이렇겠죠. 그런 거죠. 뭐 이건 뭐 지역은 도심지도 있을 수 있고 시골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그 소재도 있을 거고 다 틀리죠 상황이. 그래서 이런 펜스라는 것은 주로 이제 마이너리그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형태로 돼 있고 전형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스탠다드죠. 스탠다드다. 하지만 일본은 어떻을까요? 일본의 구장들은 주로 이런 그 도심지에 이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에 이제 위치해 있고 주로 그 펜스에다가 그 위에다가 주로 이제 그물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이제 펜스에다 붙여놨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이제 펜스로 옆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주로 네트에 걸리니까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죠. 이제 거기에 딱 걸려버리니까. 이러한 그 그물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펜스로 넘어가도록 할 수 있고 볼을 치게 되면 결국 뭘까요? 결국은 이제 그 넘어서 있는 그 보행자나 차에 다다르기 전에 결국은 이제 펜스에 걸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냥 이게 전형적으로 일본의 형태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우리가 네그레전스 액션에서의 우리가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의 의무 중에 합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론 이제 오랜 연해졌기 때문에 뭐 같은 구단에서도 어떤 위치에 따라서 뭐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요. similar type, identical height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우연치 않게 이제 사람이 많이 살면서 지나가는 펜이라는 사람이 결국 맞게 된 거예요. 이 볼에 맞게 된 후에 어떻게 펜이는 뭘까요? 앰뷸런스로 병원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게 된 거죠. 앰뷸런스로. 그래서 이제 메디컬 테스트를 하게 되니까 결국 의사가 페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컨쿠션에 걸린 거네요. 뭐 뇌진탕의 형태가 돼버린 거죠. 하게 되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이제 긴급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페인 메디케이션을 이제 우리가 조제해서 준 거죠. 뭐 아프겠죠. 뇌진탕이니까. 하지만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증세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약이 어떻게 보면 반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뉴로로지컬 데미지죠. 뇌 손상이 있게 되고 결국은 말초신경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이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갖고 있는 병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냥 뭐 우리가 환자가 갖고 있는 병 그대로 이제 피고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그러니까 tortfeasor take a victim as it find her. tortfeasor니까 피해자가 갖고 있는 병 그대로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상의 법규가 있습니다. 그죠? 있겠죠? 페니가 이제 데니스를 결국은 소를 제기했어요. 데니스는 뭐 선수죠. 뭐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공을 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배터리가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폭력이 페니에 대한 폭력이 되겠죠. 두 번째는 여기 보게 되면 네글리전스니까 뭐 과실이 되겠죠. 과실.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실에 우리가 속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페니가 데니스한테 혹은 페니가 이 구단한테
우리가 민사소송을, 불법행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가능할 것이냐. 근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펜이라는 게 결국은 데니스한테 결국은 이게 이제 폭력인 우리가 intentional crime이죠. 그러니까 intentional 뭐 어떻게 돼요? intentional tort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배터리 이제 프리마 파시의 케이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intent가 있어야 돼요. intent cause harmful offense contact to plaintiff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두 번째 이것이 cause the such contact 했는지 그 다음에 intent가 존재하냐 봐야 되겠죠. 그 purpose가 cause consequence 그 결과를 초래하고 또 dependent가 사실상 substantial certainty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알았느냐. 사실은 이제 데니스가 우리가 경기 중에 뭐 그 펜스가 있으니까 적당히 쳐야지 넘기게 되면 사람에 맞는다 라 그러면 마음속에 당연하게 우리가 민사상에 우리가 폭력행위에 속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특히 토주에서 우리가 배틀에 속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뭘까요? 직업의 플레이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기회가 생기면 온 힘을 다해서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또 실적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가 친 게 사람을 맞았다고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상 데니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가 이제 결여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내가 저 사람을 맞춰야지 하는 상태가라 그러면 우리가 인텐트라는 게 그죠? 인텐셔널 토츠니까 결국 우리가 이게 배터리라는 게 인텐셔널 토츠니까 우리가 결국은 여기서 뭐 인텐트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소송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토트 크레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이게 이제 펀베리 플라이 같은 구단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결국 뭐가 데니스라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펀베리의 이제 구단에 속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서 자기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이제 respondeat superior 같은 vicarious liability가 이제 여기에 성립된 거죠. 그죠? 그럼 항상 딱 보면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respondeat superior, vicarious liability가 여기 나와야죠. 그러니까 데니스 같은 사람 뭘까요? 자기가 볼파크에서 열심히 구단에서 플라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국 within the scope employment죠. within the scope employment 내가 근무하는 중에 또 근무하는 시간 안에 자기가 근무한 업무를 통해서 결국은 친 볼이 다른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는 의도가 없더라도 결국은 구단에서는 책임 여부가 있기 마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40년 동안에 30개의 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떻게 돼요? 이게 과연 이제 세월이 변해가지고 세월이 변했잖아요. 세월이 변해가지고 결국은 옥스트리트라는 그 도시의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수도 더 늘어나고 집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홈런을 치게 되면 맞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구단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본에서의 사례를 우리가 비추어서 충분하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물론 이제 뭐 구단들이 그런 걸 미처 생각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피해자가 그죠? 원고가 입장에서 이제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제시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구단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근데 하여튼 간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Respondeat superior라는 vicarious liability 내용은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ctual cause라는 게 있고, 우리가 negligence라는 게, 기본적으로 breach라는 게 있죠. breach, 그 다음에 breach. 그러니까 duty breach, causation, causation도 actual cause,
proximate cause, proximate cause는 legal cause죠. damage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orpedo죠. torpedoes take victim as it find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해자가 결국 피해자의 그 현재 상태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피고가 행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더 지병이 더 악화됐다 그러면 당연하게 pre-existing 컨디션이 있는 거죠. 결국 이거 통해서 결국은 폰베리 플라이라는 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그런 간단한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은 첫째 데니스라는 거, 페니와 데니스의 문제는 결국은 인텐트가 없으니까 결국 얘기할 것도 없고, 두 번째는 폰베리와 플라이 같은 경우는 뭘까요? responsibility 같은 vicarious liability가 이게 존재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네그리전스의 프리마 파시의 엘리먼트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duty, breach, causation, damage를 그대로 우리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적어야 되겠죠. 주의무가 있는지 우리죠? 당연히 주의무가 있죠. 그리고 그동안의 세월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어떤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부담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과연 배터리나 레버리지 티어리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그런 거죠. 자, 페니 배터리 클레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intent, 두 번째 intent on the part of defendant bring about such harmful offense content. 사실 이제 데니스 입장에서 자기가 쳐가지고 상대방, 그죠? 원고가 맞아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해롭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러한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죠? 상해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requisite intent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러한 구속 요건 중에서 그러한 intent라는 게 없다는 것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 2, 3, 4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배터리 같은 경우가 배터리는 1, 2, 3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act가 있어, intent가 causation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피고가 알아야 되겠죠. 결과에 대해서 꼭 일어난다, 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고 substantial certainty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룰이고, 룰. 그 다음에 이제 here에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되겠죠. 자, 사실상 게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볼을 이제 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자가 볼을 치면서 자기 목적이 펜을 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상상도 못한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위에서 얘기한 requisite intent가 없다, 사라진다, 그죠? 미싱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배터리 액션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니 네글리전스는 요건 이제 네 가지가 되겠죠. 듀티가 있어야 되고, 브리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제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미지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은 구단